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성대에 보톡스를 맞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보톡스를 보통 성대에 맞는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얼굴에 많이 맞고 주름을 펴고 그런데 성형 목적으로 쓰는 거로 알고 계시지만, 원래 보톡스라는 약이 만들어진 것은 그 성형 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 강직성, 경추, 척추염이라든가 목에 이런데 사경이라서 목이 삐뚤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이제 그 성형 쪽으로 너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톡스 그러면 성형 이런 이제 공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죠. 실제로 성대에서도 보톡스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 보톡스가 작용하는 원리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대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 될 때 힘을 주는 동작이거든요. 힘?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 갖고 힘을 주게 되는데, 그때 근육에 그 신경 전달 물질 어떤 차단을 해가지고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근육이 땡기고 힘을 주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마비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신경이, 이게 제 손이 만약 그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신경이 전달이 돼서 여기서 움직여 그러면 얘가 에?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기는 오는데 여기서 움직여 하고 말을 못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달은 오는데 전달이 온 것이 소리를 말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알아듣질 못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보톡스의 작용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보톡스를 오래 맞으면은 근육이 마비가 되고 또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뭐 나중에 못 쓰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 내성이 생기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전달이 와서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가 스스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육이 자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전달이 와서 얘가 움직여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많이 움직였던 근육이라면은 근육이 이만큼 커져 있기 때문에 탁탁 움직이는데 한동안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보톡스가 계속 맞아서 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했던 근육이 좀 작아졌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움직여도 조그맣게 움직이니까 근육 기능이 좀 약해졌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성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대 근육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목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는 흔히 성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목소리를 낼 때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낼 때는 이 근육 말고도 주변에 이제 성대를 닫게 하는 측윤상피혈근이라든가 뒤쪽 후윤상피혈근 같이 성대를 벌려주는 근육, 여러 가지 근육들을 쓰게 되는데, 이것만 보시고 이것만 붙고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시게 되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먼저 목소리가 떨리는 병이 있어요. 떨리는 병에는 이제 내전이라 그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쪼이는 병, 연축성 발성장애, 신경질환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근긴장성 발성장애라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전체적인 몸의 뇌 그 근육 신경질환 중에서 이제 성대에 오는 국소형을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이 나도 모르게 막 혼자 쪼이다 보니까 성대가 꽉꽉 쪼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로 공기가 나가는 걸 막아버리니까 말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때 성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은 부분적으로 약간만 성대에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대를 닫게 해주는 거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꽉 막아줘야 힘을 꽉 막지, 내가 이곳에 아무리 힘을 줘봤는데 벌어지거든요. 제가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살짝만 벌려도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꽉 누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벌려도 안 벌어져요. 실제로 성대를 닫게 해주는 근육은 옆에 있는 근육인데, 성대 요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대근이라는 데서 약간 보톡스를 놔서 얘를 좀 덜 움직이게 해주면은요, 요게 요만큼 움직이던 게 요만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신경질환에서 목소리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만 벌어지게 되니까는요, 꽉 닫히던 것이
살짝만 벌어지게 되니까 공기가 새 나가는 거예요. 목소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흡에 의해서 점막이 진동을 하고 목소리를 만들어지는데, 성대가 가까이 있게 되면은 진동하는 점막 면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살짝 벌어지게 되면은 진동할 때 살짝밖에 안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압력이 훨씬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병에 있어서 보톡스를 한쪽이나 양쪽에 살짝 맞게 되면 살짝 벌어지는 효과를 줘가지고, 이만큼 벌어지진 않아요. 살짝 벌어지는 효과를 줘가지고 소리를 편하게 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대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살짝 벌어져요. 이것이 한 가지 이제 효과를 주는 원리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연축이라는 병이 있는데 성대가 벌어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요, 성대가 뒤에서 벌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윤상 피혈근의 PCA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벌려놔서 그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호흡할 때 성대가 다치게 되면 공기가 못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대를 벌려주면 공기가 나와서 이제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근육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작용이 돼서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드문 경우지만 연축성 발성 장애에서 근육의 경련이 이 근육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슬쩍 벌려져 버리니까 공기가 쑥 빠져나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뒤쪽에 있는 후윤상 피혈근이라는 데서 보톡스를 놔주게 돼요. 이건 좀 어려워요. 목 주변을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뒷부분이 식도기 때문에, 식도에 보톡스가 잘못 들어가면은 약 효과가 지속되는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 식도 근육이 부분적으로 약간 작동이 안 되니까 음식을 먹으면 계속 거기서 걸리고 뭐가 안 넘어가서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근육이 있죠. CT 근육. 윤상 피혈, 윤상 갑상윤상근, 윤상갑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작동하기 때문에 성대가 잡아당겨서 팽팽해져 갖고 약간 높아지면서, 그 기타 줄 잡아당기면 음이 높아듯이 팽팽해지면서 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때 그 근육에 살짝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련이 오는 발성장애에서 이것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대 근육이 직접 높기도 하고 그 CT 근육이라도 높기도 해요. 근데 목소리를 낼 때 발성 자체가 아주 힘을 주는 발성을 하면서 음을 높게 쓰고 성대를 잘 안 붙이고 발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성대가 안 붙네,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갈라지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소리를 낼 때 뭐 삑사리가 나네, 고음이 잘 안 나온다, 소리가 없어진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근육이 강하게 힘을 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이거 양쪽에 있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 근육을 양쪽이라든가 한쪽에 약간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은 이 근육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느슨해져요. 모양은 바뀌질 않아요. 물론 이 약을 많이 집으면 계속 성대가 둥그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벌어졌다가 다치도 이렇게 돼버려요. 주사량이 많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맥 빠진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약 효과가 없어지면은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대가 팽팽했던 것이 좀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낮아지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팽팽하고 높고 땡땡한 경우에 이 성대 보톡스를 CT 근육에 넣어서 약간 음성을 낮춰주는 효과를 주면은 팽팽했던 근육이 잘 못 붙던 것이 느슨해지면서 잘 붙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또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음성 치료를 한다든가 발성을 한다든가 해서 못 느끼던 발성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톡스 주사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맞을 수도, 한 번, 두 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계속 맞을 수도 있어요. 환자분의 상태나 발성 기능이나 질환에 따라서 주사를 한 번, 두 번에 맞아서 음성 치료랑 연결을 해서 또 다른 주사랑 연결을 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주사를 반복해서 맞아서 그 발성 기능 자체를 습관화 시켜가지고 주사 맞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능력을 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톡스라는 주사는 그 성대의 다양한 기능, 각각 성대 근육에
자기의 기능을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목소리를 정상으로 만들어지고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톡스가 성대에 보톡스를 놓는 게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환자분에 따라서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성대에 유가족이란 혹이 있을 경우에도 근긴장성 발성장애나 힘을 주는 발성을 할 때도 보톡스를 놓는데 중요한 거는 성대 근육의 어느 위치에다가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 용량을 줘서 이분이 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치료, 즉 음성치료나 필러나 그런 주사를 스테로이드나 같은 걸 병용을 해갖고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게 보톡스 주사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성대에서 보톡스 주사는요. 아주 그냥 매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을 잘하면 적절하게 환자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치료하게 되면은요. 목소리에 있는 모든 병, 혹, 폴립, 결절, 낭종, 또 뭐 유가종 대부분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보톡스를 성대에 맞았을 때 성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